자, 미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텍사스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이길 줄 알았나 본데, 여기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레임덕의 사실상의 전조 내지는 증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57%, 상대 후보에 비해서 14%포인트 우세한 득표차로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여기 이 지역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긴 국진당의 합니다만. 대구 같은 지역이죠. 그렇죠. 텍사스주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무려 17%포인트 차로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한 부분과 더해가지고 무려 31%포인트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화당 후보를 마가의 전사라고 치켜 세우면서 지원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발렸잖아요. 개발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원 사격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지원 사격한 적이 없다고. 치매인가? 예, 항상 그렇게 약간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거야. 뭐야? 그래서 자기는 17% 이겼는데 얘는 13% 집디다. 아유, 그러니까 사람이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 선거구 그러니까 텍사스 주 상원 의원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주 의회 상원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텍사스의 18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상하원이 다 있었네요. 네. 연방 하원 여기서는 네. 연방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 하원 의회 전체 의석수를 보면 공화당이 218 그리고 민주당이 214 딱 4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씨, 숫자도 어쩜 그렇게 18 잘 맞췄는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위험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중간선거까지 가뜩이나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연전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졌고요.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 졌고요. 마이애미 시장 선거도 졌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종합지역이거나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트럼프가 다 뭐라고 이 관여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당구용으로, 일본 당구용으로 얘기하지만 겐세이를 좀 놨단 말이에요. 막 인종차별주의자니 뭐 상대방 후보 비난하고 엑스통해갖고 이 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1년 전에 트럼프 뽑았을 때는 바이든이 너무 개판을 친 데다가 해리스가 하도 사람 같지 않아서 뽑기는 뽑았는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 더 엉망아니냐. 네가 말하는 물가 안정이나 관세를 통한 경제 발전 내지는 내수 발전이 어딨냐라고 지금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스가 하는 거를 옹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스가 특히 이제 그거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추가했다고 그건 안 보여주는 돼. 거지. 사람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18대 214긴 하지만 만일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공화당 안에서 얼마든지 반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상원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제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탄핵을 한번 당했었죠, 일기 때도. 일기 때도 한 몇 번 됐었죠, 몇 번. 예,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원에서까지 특히나 텍사스에서 졌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선거 끝나면 탄핵은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라고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역전 카드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지금 아이스까지 동원했는데도 지금 안 통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트럼프가 곱게 중간 선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뭔 짓을 저지를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트럼프 그랬거든요. 중간선거가 꼭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아이 농담? 이랬는데 사실 듣는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한 거죠. 농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이스 동원해갖고 총기 휴대한 사람 쏴 죽일 수 있는 게 합법이다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이와 같은 법령을 강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 가갖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꽃밭이니까 아무 일 없겠지 했던 텍사스에서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지역구 사람들에 대한 반감만 높이고 역으로 자기는 잘 해줬는데 내 편인 줄 알고 손 안 댔더니 관리 안 했더니 거기에서 반란표가 나오네? 이러면 미국 전역을 싹쓸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지금의 행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국가 비상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건 역시도 중간 선거를 없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선거 관리를 군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장난질을 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곱게 여론을 인정하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만둘게. 중간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뭐 중간선거에서 밀려서 탄핵되면 내가 그만두고 나갈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1기 때도 지고 나서 3개월, 4개월을 버텼는데 승복을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민심은 이미 이반했어요. 돌아섰어요. 유럽을 비롯해가 사실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왜 그런 것 따윈 전혀 신경 안 쓰고 기세등등할 수 있느냐? 실리콘밸리하고 월가는 아직까지 트럼프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트럼프랑 같이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의 70% 가까운 지지율은 모두 주가 5천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높은 주가예요. 근데 그 주가를 과연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갖고 벌고 있느냐는 거죠. 뭐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기업이 되고 뭐 주가 가치가 몇백조가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그렇게 성장해갖고 등치 커진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 기업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냐는 거야. 엔비디아가 제대로 된 뭐 공장이 있기를 해요. 애플이 휴대폰을 생산하기를 합니까? 결국은 다 금융질이고 주가로만 해갖고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나마 테슬라는 양반인 거야. 거기에 뭐 자동차로도 만드니까. 근데 이렇게 퍼가 한없이 올라가 있는 지금의 미국 주가들이 과연 세계의 교역국들이 미국하고의 교역을 안 하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렸을 때 상호 폐쇄주의로 가갖고 트럼프 있으면 우리 미국이랑 무역거래 안 할 거야 라는 차원으로 돌아버리면 과연 미국의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월가를 무너뜨리는 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의 컴퓨터를 안 쓰고 미국의 전기차를 안 사겠다라는 방향으로 돌아서 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도 돌아설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관세 그건 언제 나와요? 안 한다고 나오지. 하면 뭐 대법원 판결을 안 해, 왜 미국은? 내가 봤을 땐 관세- 트럼프가 협박하고 있는 협박하고 거야.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거지. 이미 지금. 판사들은 이거 도저히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표를 못하게 못하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쩌지? 왜 이거는 트럼프가 찍어 누르는데? 라는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이제 미국 기업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관세를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래서 국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돌려받아야 되는 그 기업들의 권리증 있잖아요. 권한을 큰 기업들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청구서, 그러니까 응. 내가 되돌려 받아야 될 관세 권한을 갖다가 일부 자본들이 이걸 사들이고 사들이는 거죠. 있다니까. 기업한테 내가 미리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팔아. 그리고 쿠팡이 할인해갖고, 응. 저 연체대금 땡기듯이 그렇게 해서 돈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이미 큰 기업들이, 큰 자본들이 그걸 사들이고 있고, 그 사들인 다음에 정부한테 그걸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걔네들이 나서갖고, 아니, 걔네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알고 있다는 진다는 거죠. 거를. 따라서 그게 일어나게 되면요. 그동안 트럼프가 1년 동안 해왔던 관세가 미국을 부강하게 한다, 이런 개소리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에스타인 파일 때 전쟁하듯이 똑같이 자기 지금 어떤 정권의 위기가 오게 되면 이란을 폭격할지, 무슨 짓을 할지, 그린란드랑 전쟁을 벌일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 또는 미국 경제와 달러의 동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게 뉴스가 안 되고 조용히 묻혔으면 좋겠는데 청와대가 미담을 하나 꺼내놨습니다. 지난해 6개월밖에 안 했는데 특활비를 아껴가지고 4억 8천인 줄 알았어요. 48억 원을 국고로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끼면 남들은 모질해갖고 뭐 다른 데 있는 돈도 막 들어다 땡겨 쓰는 이 청와대가 6개월 만에 48억을 아낄 수 있는지, 올해는 96억이 아껴질 건지 뉴스 보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2025년도 주요 국정 운영 경비의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을 했는데요. 특수활동비 7억 4천만 원, 전체 41억 3천만 원 중에서 절감을 해서 7억 4천만 원이 남았고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33억 4천만 원이 남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7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7억 8천만 원을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세한 집행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에 얼만큼을 썼고, 이거는 현재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전체를 건별로 상세히 공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특활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 권력기관이 대통령실에서 마저 기밀을 붙일 게 없겠습니까? 대통령실이라고 있어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100%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니잖아. 국가기밀하고 연관된 거는 요만큼 국가기밀하고 공개 못합니다. 묶어놓더라도 몇 천억, 몇 조 원씩을 쓰는 이런 권력기관들, 사정기관, 사법기관들도 그에 관련된 이 정산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하라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뭐 하냐 이런 거지.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연애 프로인 줄 알고 로코몰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법조계와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또 일종의 다큐 같은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충격적인 어떤 드라마 장면을 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싶은데 뭐였냐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치계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납을 받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상납? 네. 그래갖고 이게 드라마니까 드라마 안에서 큰 욕조를 갖다 놓고 먼저 국정원이 와가지고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그러고 부숴주고 그다음에 검찰이 와갖고 부숴주고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원로들 그 애들이 말하자면 정치 배우에서 역할을 하면서 권력기관들한테 매달 한 번씩 특활비를 현금으로 상납을 받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 드라마가 정말 픽션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완전 픽션은 아니겠죠. 왜냐면 그거를 다 너무 허구로 지어내기에는 너무 허황된 얘기잖아. 그리고 그동안 그런 류의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박근혜도 국정원한테 특활비 상납받았고 윤석열은 5만 군데 특활비를 다 상납받은 케이스고.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예산까지도 지가 썼어. 걔는.
예산, 에휴, 심지어 지역에 내려보다 지방자치대 돈까지 안 주고 그 오부금까지 땡겨다가 써버리고 나는 몰라라고 배째고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공개적인 어떤 국정 운영 예산은 당연한 거고 특활비 같은 부분 안에서도 특활비, 잡비, 활동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산해 갖고 내놓을 수 있는 풍조가 빨리 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